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제조사를 알면 정말 안전해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례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를 좀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창 본부장님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공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BMW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SUV 쪽에서 코나 2세대만 제외하고는 중국의 이제 CATL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나라 3사 거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 벤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지배 구조상 좀 문제가 있죠. 중국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또 배터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근데 자동차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쌌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조금 점유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명제처럼 공개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깨알로 PR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거는 아직 한 번도 풀 안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격도 근데 저렴하네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배터리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안정성으로 선택을 하면서 가격을 더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너무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안정성을 생각을 하는데 또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싫어, 이런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안정성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산업 부분을 좀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 안정성이 다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내가 좀 더 그래도 따라갈 것이냐,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냐, 여기 좀 무게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를 또 지금 제품 사용한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헤드라인에서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안다고 뭐 다 달라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왜 업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떠는지 입장차가 좀 다르잖아요.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좋은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측에서도 두 차량의 차값이 비슷한데 어느 쪽은 중국산 배터리고 어느 쪽은 한국산 배터리네. 그러면 조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도 나는 한국산 배터리를 쓴 차량을 선택할 거야라는 선택폭이 또 지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업계라고 해봤자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배터리 전기차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반길 내용은 없지만 현대기아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다고 해서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관련된 방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빨리빨리 좀 개발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전기차를 공급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이것도 제가 또 욕먹을 소리 하고 한마디 한다라면 약간 왜곡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해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차량은 3,736대였어요. 근데 전기차 화재 차량은 72대 정도로 발표를 되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사망하신 분이 31분, 부상 당하신 분들이 137분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사망하신 분이 없으시고요. 부상당하신 분이 9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화재가 더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상의 피해도 전기차 화재가 한
이게 320억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는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발생한 게 뭐 100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논외로 치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뉴스에서 좀 자극적인 것을 좀 내보내기 위해서 전기차만 한 게 없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 차량도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은 좀 운행 중에 발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전기차는 충전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재가 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소비자들이 조금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화재가 어떻게 하면 안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차량 화재고 나고 전기차도 화재가 나는데 이게 부각되는 게 전기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결론책은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거, 발생이 됐다면 빨리 해결이 되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외비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대외비로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차가 비싼데 이 배터리는 뭐 중국산을 써서 대외비로 좀 만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원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벤츠의 최고 상위, 최고 단위에 있는 그런 모델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소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그게 만약 화재가 났었던 배터리면은 내가 이 돈 내고 사는데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냐? 부품이 들어가느냐.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단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품단을 다 보거든요. 비싼 값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한 200만 원짜리가 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드 쪽에서의 뭐 이런 뭐 쿨러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막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공개를 안 하는 게 제조업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대거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관리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공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또 제품 가격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단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한계 측면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재 원인에 대한 이런 가지 얘기들과 함께 제품 가격 등 민간 정보기 때문에 대외비로 좀 이거를 치부했던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터리 실명제 후에는 완성차 업계 전기차 실적에 대한 변화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써보는 건 어떨까? 반사 효과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장 베스트일까요?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전기차의 실적은 변화가 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의 문제인 것이고 네. 현대기아는 대부분 제품들이 이미 공개 아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품은 SK온 제품을 씁니다. 뭐 LG 배터리 제품을 씁니다라고 했었던 게 대부분 다 거의 다 맞게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나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했는데 뭐 CATL 제품이 들어간 게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갑자기 배터리를 업체를 공급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서 좀 빠르게 해소가 안 된다라면 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구매 감소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조금 더 오래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당초 원래는 한 올해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뭐 EV3든 또 내년에 출시할 EV5 그리고 뭐 캐스퍼 EV 버전 또 아이오닉 9 이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 캐즘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이번 사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빠르게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의외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조금 더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현대기아도 이번에 발표한 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또 제품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관련된 기업들, 뭐 코리아 FT도 오늘 보면 11%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주가에 반응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좀 빠르게 해소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또 판매 지속 이런 여부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차량 반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배터리 실명제 도입이 이 실적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그것은 아직 미비할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사실 기사에서도 경북 경주에서 전동카트 배터리 과열 추정 화재 사고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과열되면서 불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충전기 업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가 될런지 이런 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화재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됐을 때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충전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기로 했잖아요. 뭐 90%, 80%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이런 주행 거리가 짧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에서도 사실상 그거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막는 건 또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딱 그 생각만 했잖아요. 충전을 얼마나 빨리 되느냐, 충전 속도가 문제다여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 사용도 편하고 유지비도 별로 안 들고 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신규로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결국엔 신규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생길 것인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좀 덧붙인다라면, 네. 사실은 전기차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뭐 여러 건 있어요. 뭐 이번에 뭐 벤츠 사건도 마찬가지고 레이도 약간 고장이 난 차량을 운송 도중에 화재가 난 영상도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량 운행하는 도중에 하부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제품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들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은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하는 제품, 충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좀 난립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충전하기 위해서 발급한 카드만 하더라도 서너 개, 최소 4-5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뭐 중공공용, 또 어느 회사용, 또 어느 용, 이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하나로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조금 잘 좀 획일화될 필요가 그쵸. 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체계가 없다.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 불량 충전기들이 조금 화재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어떤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도 배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물려야지, 또 이들 업체에 좀 영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검사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화재도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생된 이슈들, 업계 직격탄은 일단 충전이 얼마나 좀 빨리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불량되어 있는 충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뭐 이제 부분들의 보상금이나 배상 이런 것들이 좀 물려야지만 이 관련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빠르게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배터리 업계에도 전기료 폭탄 뭐 얘기들
얘기들도 진짜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업체 거점회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뭐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들을 해주는 게 이 업계에도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 대표님이 이쪽에 또 좀 진심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어떤 게 대책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까도 뭐 보상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그 알파로 또 해주신다면?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이제 전기료 폭탄 관련해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좀 감면해 줘야 된다. 이건 조금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은 이미 판매가 되면서부터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조금 친환경 차량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비싸다 보니까 좀 보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소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한 2천만 원 언저리까지 또 보상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뭐 어떤 보상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좀 R&D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한다든가 이 생산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제조업이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뭐 약간 산업계에서의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불평등하게 더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인가? 나갈 해외가 없어요. 중국으로 가진 못할 것이고요. 그럼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R&D 예산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조금 더 장려책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D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좀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에 K배터리 부분도 정부가 좀 지원금을 줘야 된다. 역시나 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에 담아볼 배터리 관심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픽주, 그러면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부터 SKC 그리고 엔캠과 LG에너지솔루션 다양한 또 배터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없을 무예요. 또 오랜만에 없다라는 또 이렇게 한자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 아예 진짜 보수적이시네요, 역시나. 일단은 뭐 머릿속에 떠오른 종목은 몇 개 있었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중 NCS 같은 이제 냉랭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주가가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3사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작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더라도 뭐 SDI라든지 뭐 SK 오늘 가지고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업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요단이 바뀌지 않으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중 NCS라든지 최근에 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좀 한동안 벌써 한 주가 넘어가는 동안 굉장히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게 강력하게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휴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잠깐 좀 한 템포를 쉬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를 뭐 지금 시점에서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나아가야 될 길이고 지금 캐즘 구간을 좀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실한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묵직한 기업으로 좀 담으시는 게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참아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참고 관망해보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눌림목 이용하는 게 좋다. 없다. 현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